1981년 2월 13일 괴짜 잡지의 편집장과 실험광 마법사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들 가족은 다른 마법사들보다 훨씬 개성있고 독특한 마법사 가족이었지만 누구보다 화목한 가족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9살이 되던 해, 실험광 마법사 판도라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주문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연구 중이던 주문이 잘못된 방식으로 작동했고 그 여파는 오롯이 판도라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판도라라는 걸 생각해보면 손을 대서는 안 될 주문에 손을 댔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9살짜리 꼬마아이 루나 러브굿은 자신의 눈앞에서 어머니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루나는 죽음을 목도한 자만이 볼 수 있다는 마법 생물 셀스트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인식했던 것이었죠. 루나의 아버지이자 괴짜 편집자 제노필리우스는 사고로 아내를 잃은 후 홀로 루나를 키워야만 했습니다. 제노필리우스는 루나가 그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성을 다해 그녀를 키웠습니다. 그만큼 루나 역시 제노필리우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성장했죠. 괴짜 아버지의 밑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루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루나가 어리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레번클로 소속답게 뛰어난 지혜와 남들이 하지 못한 기발한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루나는 그 누구보다 레번클로와 잘 어울리는 마법사였으나 레번클로에서 그녀의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행동이 남들보다 조금 특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기숙사 학생들은 물론이고 같은 레번클로 기숙사 학생들에게까지 따돌림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다른 학생들은 루나 러브굿을 미치광이라는 뜻의 루니 러브굿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루나에게 유일하게 먼저 손을 내민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바로 위즐리 가문의 막내 지니 위즐리입니다. 퀴디치에 관심이 많았던 이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후 둘도 없는 막역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호그와트 4학년이 되었을 때 루나는 볼드모트가 부활했다는 해리의 말을 믿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해리를 지지하며 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죠. 이후 루나는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와 네빌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루나를 포함한 해리와 친구들은 볼드모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실습 위주의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호그와트를 장악한 엄브리지는 오로지 이론 위주의 수업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습 훈련을 하기 위해 덤블도어의 군대라는 이름의 비밀 조직을 창설하기로 마음먹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해리포터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덤블도어의 군대 가입자를 찾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해결책 없이 막막했던 때에 루나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고 이 아이디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루나는 아버지를 설득해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잡지 이러쿵저러쿵에 해리포터의 인터뷰를 올렸고 이 잡지는 금세 매진될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호그와트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해리포터의 인터뷰를 봤을 정도였죠. 그 덕분에 해리포터의 말을 믿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났고 덤블도어의 군대에 가입하는 학생들도 많아졌습니다. 이후 루나는 덤블도어의 군대에서 방어 마법과 공격 마법을 훈련하며 마법 실력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하지만 덤블도어의 군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엄브리지에게 결국 덤블도어의 군대가 탄로나게 된 것이었죠. 이후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은 엄브리지에게 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루나의 4학년이 거의 끝나갈 시점에 해리포터가 시리우스 블랙이 볼드모트에게 고문을 받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루나 그리고 해리와 친구들은 벽난로를 이용해 시리우스 블랙에게 연락하려 했으나 엄브리지에게 붙잡혀버립니다. 헤르미온느의 기지로 엄브리지를 간신히 떼어놓긴 했으나 이들은 시리우스 블랙과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마음이 급해진 이들은 결국 직접 마법부로 달려가 시리우스를 구출하기로 결심하죠. 이때 루나가 하늘을 날 수 있는 마법 생물 세스트라를 이용해 마법 정보를 가자고 제안했고 루나는 죽음을 목격하지 못해 세스트라를 볼 수 없는 친구들 론과 헤르미온느 그리고 지니가 세스트라를 타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마법부에 도착한 이들, 하지만 해리가 봤던 환상은 해리포터를 유인하기 위한 볼드모트의 함정이었습니다. 죽음을 먹는 자가 루나 일행을 포위했고 곧이어 이들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덤블도어의 군대에서 여러 마법을 훈련한 이들은 학생치고는 꽤나 분발했으나 상대는 수많은 실전 경험을 겪은 베테랑 마법사들이었고 심지어 숫자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루나와 친구들은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사로잡힙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불사조 기사단이 극적으로 나타나 죽음을 먹는 자들을 물리칩니다. 하지만 해리포터의 대부 시리우스 블랙이 목숨을 잃습니다. 루나는 큰 충격에 빠져있는 해리에게 어렸을 때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를 위로해 주었고 죽은 사람을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루나가 이런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녀가 어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루나에게는 너무나도 아픈 과거지만 루나의 위로는 해리포터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었죠. 루나가 5학년이 되던 해 호그와트로 가는 열차에서 루나는 해리와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루나는 해리에게 난 너가 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듣고는 그에게 밝은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루나는 해리에게 슬러곤 교수의 파티 초대를 받기도 했는데 이걸 엿듣고 있었던 호그와트 장난꾸러기 유령 피브스가 해리가 루나를 좋아한다고 소문을 내 이들 사이가 잠깐 어색해지기도 했습니다. 1997년 루나는 아버지 제노필리우스와 함께 빌 위즐리와 플레르 델라쿠르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루나는 아버지의 요청으로 노란색 장신구와 옷을 입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결혼식에 햇빛이 나는 옷을 입으면 행운이 깃든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식에서 해리포터는 죽음을 먹는 자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폴리주스를 사용해 위즐리 가문의 먼 친척으로 변장을 한 상태였는데 루나는 변장한 해리포터의 표정만으로 단번에 그가 해리포터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당황한 해리는 아니라고 얼버무렸으나 루나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죠. 마법부 장관이 볼드모트에게 살해당하고 마법부와 호그와트가 죽음을 먹는 자들의 소나기에 떨어집니다. 해리포터 삼총사를 제외한 루나와 친구들은 호그와트 안에서 해리포터를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호그와트 교장으로 새로 취임한 스네이프의 비호 덕분이었죠. 크리스마스 연휴에 루나는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납치당합니다. 그녀의 아버지 제노필리우스가 해리포터를 계속해서 도와야 한다는 내용을 자신의 잡지에 게재했기 때문이었죠. 루나는 자신이 아즈카반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생각해 겁을 먹었으나 불행 중 다행히도 말포이 저택의 지하에 수감되어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이 자신의 딸 루나를 데려가자 제노필리우스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어 키운 자신의 유일한 핏줄 루나를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품으로 데려오고 싶었죠.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해리포터 삼총사를 배신합니다. 해리포터 일행이 죽음의 성물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자신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들을 죽음을 먹는 자에게 신고한 것이었죠. 죽음을 먹는 자들이 제노필리우스의 집을 포위하며 공격했고 해리포터 삼총사는 반격했습니다. 전투가 지속되다가 마법 하나가 어딘가에 잘못 맞아 큰 폭발을 일으켰는데 이 때문에 죽음을 먹는 자들은 제노필리우스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함정을 팠다고 생각해 그를 아즈카반에 수감시킵니다. 해리포터 삼총사는 어찌저찌 탈출하긴 했으나 결국 인간 사냥꾼들에게 붙잡혀 말포의 저택으로 끌려옵니다. 여기서 이들은 지하에 갇혀있는 루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집요정 도비가 갑자기 나타나 이들의 탈출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탈출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벨라트릭스에 의해 목숨을 잃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또 다른 죽음을 목격한 해리는 깊은 슬픔에 빠졌고 루나는 또다시 해리의 옆에서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후 루나는 도비의 무덤 앞에서 눈을 감고 자신을 구해준 것을 감사하며 추도사를 전했습니다. 해리 일행이 떠난 후 루나는 올리벤더에게 받은 새 지팡이로 마법 훈련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동안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제압당한 자신이 너무나 무능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해리포터 삼총사가 호그와트에 돌아왔다며 네윌에게 연락을 받기 전까지 루나는 계속해서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이후 호그와트 전투에 참여한 루나는 해리포터가 볼드모트의 호크룩스 중 하나인 레번클로의 왕관을 찾는 것을 도왔으며 이후 피난과 전투의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는 과감하게 전투를 선택해 죽음을 먹는 자들과 용감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루나는 헤르미온느 그리고 지니와 함께 강력한 어둠의 마법사 벨라트릭스에 맞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볼드모트의 오른팔인 벨라트릭스는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심지어 지니 위즐리는 벨라트릭스에게 죽을 뻔하기도 했죠.
지니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그녀의 어머니 몰리 위즐리가 황급히 나타나 벨라트릭스를 상대했고 루나는 간신히 벨라트릭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차 마법사 전쟁에서 살아남은 루나는 전쟁이 끝나자 학교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인 제노필리우스도 아즈카반에서 돌아왔죠. 제노필리우스가 해리포터 일행을 배신하긴 했으나 해리포터 삼총사는 제노필리우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되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길길이 날뛰는 론은 제외하고 말이죠. 학교를 떠난 루나는 마법 동물학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루나는 동료인 롤프와 결혼했는데 롤프의 풀네임은 롤프 스캐맨더입니다. 저명한 마법 동물학자 뉴트 스캐맨더의 손자이기도 하죠. 루나 역시 뉴트와 마찬가지로 마법의 여행 가방을 들고 다녔으며 그 가방 안에 다양한 종류의 마법 생물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루나는 그동안 아무도 밝혀내지 못한 새로운 종의 마법 생물을 발견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법 동물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영화에서 루나 역을 맡은 배우 이반나 린치는 어릴 적부터 해리포터 시리즈의 엄청난 광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루나 역 오디션을 볼 때 소설 속 루나 러브굿의 대사를 전부 외워서 배역을 따냈는데 이때 루나 러브굿의 경쟁률이 무려 15,000대 1이었다고 합니다. 이반나와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캐스팅 후보가 있었는데 그 후보의 이름은 시얼샤 로넌입니다. 시얼샤가 당시에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반나가 캐스팅되었다고 합니다. 캐스팅이 확정되고 이반나 린치는 꿈에서 그리던 롤링 작가와의 대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반나와 긴 시간 대화를 하고 나서 롤링 작가는 그녀에게 단 한마디만을 남겼다고 합니다. 완벽해.